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의 내신에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민족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OX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일단 19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렉산더 2세, 러시아의 알렉산더 2세는 농노 해방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맞죠? 네, 아직도 19세기까지도요, 서유럽과 달리 아직도 러시아에서는 농노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2세가 1861년에 농노 해방령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했습니다만 알렉산더 2세는 암살이 되고 계속 전제 정치는 강화되었다고 하는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2번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물가가 치솟자 시위가 발생하여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피해 일요일 사건이 1905년의 일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시위를 일으킨 것을 니콜라이 2세 황제가 아주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피해 일요일인데, 그러니까 1905년이니까 일단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쟁 때문에 이렇게 시위가 발생해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맞는데, 그 피해 일요일 사건의 배경이 되는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러일 전쟁이죠. 네. 네. 1904년부터 5년까지 있었던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물가가 치솟자 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그걸 무력으로 진압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3번입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11월 혁명으로 니콜라 2세가 퇴위했다.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을 무력으로 진압한 러시아의 니콜라 2세가 혁명으로 퇴위하긴 했는데, 니콜라 2세가 퇴위한 혁명은 11월 혁명이 아니고 3월 혁명이죠. 네. 3월 혁명으로 퇴위했으니까 이것도 X가 되겠네요. 자, 일단 니콜라 2세가 퇴위한 다음에 3월 혁명 이후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11월 혁명으로는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자, 드디어 4번 레닌 나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자, 이 얘기는 일단 11월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이후입니다. 자본주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즉 뭐 생산수단, 토지 같은 거 국유화했는데 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사유화 좀 인정해주고 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한 거. 그거 이름이 신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네, 신경제정책. 네, 이거 맞습니다. 답은 5. 이게 1921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으로는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를 요구하며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맞죠? 오사운동이 1919년에 있었죠. 바로 우리나라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1919년인데요. 여기서 21개조 요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자면은 산둥반도 이권입니다. 네. 산둥반도 이권을 원래 독일이 갖고 있었죠. 네. 이걸 독일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고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그런 연합국 측에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 측에 가담한 이유가 바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 산둥반도 이권을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목적이 컸죠. 하여튼 그런 거 포함해서 21개조 요구를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위안스카이가 정권을 잡고 있던 베이징 정부한테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중에 21개조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단 위안스카이는 뭐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21개조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베이징 정부 요구에서 다 들어주었던 21개조 요구를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파리 강화회의에서 열강들한테 그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무효화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열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반발해서 이렇게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제 인도로 갑니다. 네루는 인도에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인데요. 인도의 민족운동을 이끈 두 분이 나오는데 한 명이 간디고 한 명이 네루입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은 간디죠. 네. 간디가 X고, 네루는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보다는 일종의 급진적인 성향을 떴죠. 그래서 인도의 완전한 독립이라든지 뭐 무장투쟁을 또 무장투쟁 입장을 띄었습니다. 7번입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기 이제 수카로나라는 인물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맞는데, 자, 이때 인도네시아는요 원래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프랑스가 아니고 네덜란드죠. 네. 네덜란드가 이미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나라가 틀렸네요. 이거 X.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서 민족운동을 지도한 사람, 그리고 또 그 당시 제국주의 뭐 어느 나라인지 항상 이게 짝을 서로 안 맞게 어긋나게 하면서 틀린 선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항상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짝짓기 문제 가겠습니다. 먼저 8번은 간단히 러시아 인물들끼리 중요한 개념 짝짓는 거네요. 먼저 레닌은요, 레닌, 스탈린, 니콜라 2세가 있는데 먼저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짜르, 먼저 니콜라 2세는 3월 혁명을 퇴위를 하죠. 네. 자, 그리고 레닌이 3월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11월 혁명이고요.
11월 혁명. 자, 3월 혁명으로 짜르 니콜라스 2세가 퇴위한 다음에 바로 레닌이 바로 자기들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기존의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넘겨줘죠.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 그 임시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독일하고 전쟁을 계속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에트가 권력을 쟁취하는 바로 혁명이 11월 혁명입니다. 그 순서 잘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레닌이 11월 혁명을 완수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여러 국외 조치를 취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1900, 그렇죠. 그건 아까 신경제고 이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네요. 국가가 모든 생산이나 그런 거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제 정책을 하는 바로 스탈린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니콜라 2세 레닌이 1924년도에 죽은 다음에 그 후계자 스탈린이 이런 계획 경제를 실시합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레닌은 신경제 정책이고요. 스탈린은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그다음 9번 가겠습니다. 9번, 네, 다음 나라 관계인데, 이것도, 자, 민족운동, 저항운동의 중요한 키워드네요. 중국은 당연히 아까, 오사운동 얘기 나왔습니다. 오사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신해혁명 이후에 1910년대에 일종의 계몽운동 같은 거죠. 네, 1910년대 신해혁명 이후에 일종의 계몽운동 같이 일어난 운동이 신문화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바로 아까 간디 나왔습니다만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하나 그 차원에서 또 대표적인 것이 소금 행진이죠. 영국이 소금의 판매하고 생산을 다 영국 사람들이 독점하려고 하고 인도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또 소금에 세금을 매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진짜 뭐 수백 킬로를 간디가 걸어가서 소금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는 불법이지만 그걸 불법을 스스로 행한다고 하면서 저항을 한 바로 그런 운동이 소금 행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이제 오스만 제국 하면 동맹국에 가담했죠. 1차 대전에 동맹국에 가담했기 때문에 패전했습니다. 패전국이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뒤에 나오지만 무스타파 케말에 의해 가지고서 결국 오스만 제국은 무너지고 터키 공화국이 수립됐죠. 네. 그렇게 짝이 지어졌고 단답형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10번입니다. 러일전쟁은 1904년에서 5년까지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노동자들이 개혁을 요구하여 벌인 시위를 니콜라 2세가 무력 진압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사건, 바로 1905년에 있었던 피해 일요일 사건이 되겠습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네, 그 다음 11번입니다. 노동자와 군인, 자, 이제 군인까지 가세했습니다. 군인 농민들은 뭐라는 기구를 조직하여 러시아의 3월 혁명을 주도했다. 자, 보통은 노동자나 농민들이 시위를 일으키면은 이제 왕이 가선 무력으로 진압하라고 그러면 군인들이 이제 노동자 농민들을 진압하는 경우들이 보통인데 이제 군인들까지 이제 같이 노동자 농민들의 한편이 돼서 이렇게 짜르에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노동자 군인 농민들 일종의 러시아 말로 뭐 자치적인 회의기구 그런 뜻이죠. 소비에트를 조직했습니다. 예, 소비에트라는 기구를 조직해서 러시아의 3월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3월 혁명 직후엔 바로 소비에트가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니고 일단 임시정부한테 기존 정치인들한테 정권을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헷갈리는 것이 소비에트가 3월 혁명을 주도한 것은 맞지만 3월 혁명 후에 곧바로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니고 일단 3월 혁명 이후에는 기존 정치인들인 임시정부에게 정권을 일단 권력을 넘겨줘서 임시정부가 일단 수립이 됐고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11월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게 된 것이죠. 12월입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3월 혁명으로 인한 임시정부에서 제대로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로 레닌이 바로 볼셰비키는 또 다수파라는 의미죠. 볼셰비키를 이끌고 11월 혁명을 일으켜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했다. 다른 말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계속 3월 혁명, 11월 혁명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통 서양식 관점에서 이렇게 달을 3월, 11월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당시에 러시아 달력으로는 3월이 2월이고 11월이 10월이라서 뭐 어떤 교재에 따라서는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고도 뭐 그렇게 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그 뭐 매들 혁명 나오니까 그 많이 헷갈리는 게 19세기 때 바로 19세기 때 프랑스의 시민혁명 중에서요. 네. 19세기 프랑스 시민혁명 중에서 두 가지 혁명이 있었죠. 바로 7월 혁명하고요. 19세기 7월 혁명하고 또 2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7월 혁명은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에 대항하는 것이고 또 2월 혁명은 또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취지에서 일어난 혁명인데 이렇게 프랑스는 7월, 2월 하니까 매들 그런 혁명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매들매들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앞전에 19세기 프랑스에서는 7월하고 2월 혁명이고요. 러시아에서는 3월 혁명, 11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3번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누구와 강화 조약을 맺고 바로 이때 이 러시아 정부가 이제 레닌의 소비에트 정부입니다. 네. 소비에트 정부가 네.
소비에트 정부가 일단 1918년, 아직 초입니다. 1918년 초에 아직 1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독일과 일단 강화 조약을 맺고 일단 러시아는 독일하고 전쟁에서 빠졌습니다. 그 임시정부가 임시정부가 했던 정책 중에서 여전히 많은 그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계속 러시아가 독일한테 전쟁은 계속 지고 여러 그런 그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임시정부는 독일하고 전쟁을 계속하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또 받아왔죠. 그래서 레닌이 이렇게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독일과의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1차 세계대전을 중단했습니다. 아직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전 단원에서 1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인류 하나에 나오죠. 그래서 독일하고 러시아가 강화 조약을 맺고 그 이후에 가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난 건 그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자 레닌이 자본주의적 요소, 즉 일부 사유화하는 그런 정책이죠.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정책, 아까도 봤지만 신경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신경제 정책. 다른 말로 영어 약자로 NEF라고 하죠. 아니, NEP. 예, 이건 1921년쯤에 이렇게 정책을 취했고요. 15번입니다. 신의 혁명, 중국으로 갑니다. 신의 혁명은 다시 연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1911년이죠. 신의 혁명 이후 중국의 지식인들이 유교 사상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과학을 강조하며 일종의 뭐 서유럽의 계몽사상과 비슷합니다. 네, 바로 신문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신문화 운동. 16번입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대항하고 군벌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은 바로 국민당, 공산당, 바로 오사운동 이후에 이렇게 국민당은 수는, 공산당은 마오쩌둥이 만든 정당이고요. 근데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국주의 세력 타도하자, 군벌 세력 타도하자. 이 중국 내부에 저기 일본 같은 제국주의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방 군벌들, 각 지역에 일종의 장군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죠. 그런 군벌들도 자기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일본이라든지 그런 열강들한테 이권을만 넘겨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벌 세력도 많이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제국주의 세력 타도, 군벌 세력 타도하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1924년에 이렇게 같이 손잡은 것을 가리켜서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죠. 국민당, 공산당이 합작했다고 해서 1차 국공 합작입니다. 근데 이 1차 국공합작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제스의 그 군벌 타도하는 북벌 과정에서 이제 많이 공산주의자들을 탄압을 하고 일종의 뭐 상하이 쿠데타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1927년에 이 1차 국공합작은 결렬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17번입니다. 인도의 누구는 영국의 지배에 맞서 비폭력 불복 중 계속 나옵니다. 간디죠. 네루가 아니라 간디. 18번입니다. 어디 지배를 받고 있던 베트남에서, 자, 베트남 지배하고 있던 나라 프랑스죠. 네. 프랑스가 일단 인도에서 영국에 밀려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가서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이 베트남 국민당 조직해서 저항했다. 자,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조직한 것은 호찌민 중심으로 한 거는 공산당이고요. 호찌민, 예. 호찌민을 중심으로 조직한 것은 공산당이고, 이것도 국민당, 공산당 이렇게 있으니까 중국이랑 좀 비슷하네요. 네. 일단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정당은 베트남 국민당입니다. 19번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즉 오스만 제국이 끝났죠. 초대 대통령으로 칼리프 제도 폐지이자, 칼리프 제도 폐지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뭐 왕이, 술탄이 그 종교, 이슬람교 지도자까지 같이 겸직하는, 뭐 정치와 종교가 같이 합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게 됐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인물은 무스타파 케말이죠. 무스타파 케말. 그럼 20번입니다. 이집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저항운동을 통해 독립을 이루었으나, 이때가 1922년입니다. 독립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수에즈 운하 관리권은 여전히 이 나라가 가지고 있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어서 영국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단원에서요, 어떤 문제 중에 1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난 변화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수에즈 운하 운영권이 변경되었다. 바로 그 부분이 답이었습니다. 물론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면서 상당히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 열강들의 간섭이 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긴 했습니다만, 1차 대전 후에 이렇게 뭐 나름대로 독립을 이루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은 영국이 가지고 있으면서 변경이 없었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로 가겠습니다. 객관식 1번입니다. 밑줄진 짜르, 바로 러시아 전제 군주 이름이 군주를 짜르라고 하죠.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시아에선 짜르의 전제 정치가 지속되었고, 농민들은 아직도 농노가 있었습니다. 신분의 엄회에 있었다. 이때 당시에 짜르가 지방의회를 설치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으나 반대파에게 암살당했다. 바로 19세기 농노 얘기 나올 때 개혁 추진한 짜르, 바로 알렉산드르 2세죠.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바로 알렉산드르 2세 하면은 농로 해방령 발표했죠. 네, 대표적인 개혁 조치 1861년에 있었던 농로 해방령입니다. 자, 일본 선지 3월 혁명으로 퇴위한 사람, 그 다음에 3번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사람, 또 피해 일요일 사건을 진압한 사람 다 1, 3, 4 전부 다 이건 니콜라 2세를 말하는 거죠. 니콜라 2세. 그 다음에 5번 선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건 절대왕정할 때 나온 얘기죠. 바로 표트르 대제.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표트르 대제. 네, 모처럼 반가운 이름이 나왔네요.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 바로 1905년에 있었던 피해 일요일 사건, 니콜라 2세가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이죠. 그 결과 국민의 저항이 심화돼서 의회 설치 약속했습니다만 결국 흐지부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 배경은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거 아까도 말했지만 3월 혁명이 아니고 11월 혁명의 결과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됐고요. 니은 사회주의 사상 확산을 맞습니다. 네, 사회주의 사상은 19세기부터 있었죠. 마르크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발발.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발발을 했고요. 바로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물론 서유럽 같이 그렇게 산업혁명이 그 상공 시민계층 중심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또 19세기에 이렇게 국가가 주도해서 나름대로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노동자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죠. 그것도 그러면서 또 사회주의 사상도 확산되게 되었고요.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네요.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러시아 혁명 전개 과정입니다. 일단 다 1917년의 일인데 3월 혁명이 발발했고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겠죠. 그리고 맨 끝에는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래서 약칭해서 소련이죠. 네, 그래서 일단 볼셰비키 혁명, 즉 11월 혁명에 의해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거하고 나중에 이렇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다시 이렇게 확대가 돼서 수립이 된 건 차원이 다릅니다.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충하자면은 이렇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라는 이런 좀, 뭐랄까, 좀 사회주의 정부가 확대된 이런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22년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갈 것은 뭐 3월 혁명의 전개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11월 혁명에 해당되는 사건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번 선지 농로 해방령은 아까도 나왔지만 1861년 알렉산드르 2세 때고요. 2번 스탈린이 정권 장악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소련 정부가 수립될 때는 아직까지 레닌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레닌은 1924년에 죽었고요. 그 이후에 후계자 스탈린이 정권 장악했으니까 그건 그 이유입니다. 3번 피해 일요일 사건 아까 전에 봤지만 1905년 니콜라 2세 때고요. 4번 알렉산드르 2세 암살당했다. 이것도 당연히 아까 봤던 19세기 때 일이죠. 5번 볼셰비키가 임시정부 무너졌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3월 혁명 발생한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이건 소비에트 정부가 아닙니다.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이제 임시정부가 하는 여러 정책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직접 소비에트가 정부를 수립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정부를 수립한 것이 바로 11월 혁명이죠. 네, 그래서 이게 5번 그 사이에 들어갈 것은 11월 혁명이니까 볼셰비키가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여기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에트 정부. 자, 이렇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순서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자연히 암기가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4번 계속 이제 러시아 혁명 과정 순서가 계속 묻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차례를 맞춰보죠. 먼저 일단 피해 일요일 사건 제일 먼저 1905년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이 3세가 퇴위한 것은 바로 3월 혁명이죠. 1917년 3월 혁명. 그러니까 니은이 첫 번째, 기억이 두 번째. 그리고 11월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1918년 초 들어와서 러시아가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1차 대전에서 빠지죠. 이것이 세 번째. 그리고 1922년 들어와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즉 소련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니을이네요. 니은 기억 디귿니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왕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순서 정리합니다. 일단 피해 일요일 사건 전에는 또 러일 전쟁이 발발했죠. 러일 전쟁이 발발했고 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또 그 이후에 1917년 들어와서 3월 혁명이 있었고 11월 혁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 때 러시아가 독일과 강화조약 체결하고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닌이 뭐 아까 전에 나왔지만 신경제 정책 추진했고 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 정부 수립되고 이런 순서들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암기가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5번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제국주의 전쟁을 끝내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합시다. 바로 이 지긋지긋한 제국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1차 대전을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러시아 국민들이 제발 전쟁 끝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도 계속 임시정부는 독일하고 전쟁을 계속했다고 하는 거고, 결국 이 인물은 레닌이 되겠습니다. 레닌. 자, 구세력을 몰아내는 레닌의 풍자화. 자, 1번 전제정치 추구한 거는 니콜라 2세 같은 짜르들이고요. 2번 1차 국공합작을 추진한 사람은 순원이죠.
그리고 공산당 쪽에서 마오쩌둥이 있고요. 3번 14개조 평화원칙 제안한 사람은 바로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죠. 그리고 4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사람은 레닌이 아니고 그 후계자 스탈린이고요. 그리고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국제공산당 기구인 코민테른 조직. 자, 이것까지가 레닌이 한 일입니다. 코민테른을 조직해서 결국 뭐 다른 나라들도 같이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목표에서 국제공산당 기구 이 코민테른을 조직해서 뭐 아시아나 그런 유럽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등등에 많이 사회주의 사상이 더 많이 확산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6번은 러시아의 11월 혁명에 대한 옳은 설명 2개 고르는 겁니다. 기억, 니콜라 2세가 퇴위한 거는 3월 혁명이고요. 자, 이유는 맞습니다. 일단 3월 혁명에 의해서는 소비에트가 바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고 기존 정치인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그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11월 혁명에 의해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다수파라는 의미를 가진 볼셰비키가 혁명을 주도했네요. 또 재정이 무너지고 임시정부 수립됐다. 이것도 3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인데 이 거꾸로 뭐 3월 혁명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르라 그러면 이것도 거꾸로 기억, 리을을 답으로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3월 혁명이 나오는 11월 혁명이 나오는 것 중요한 특징들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7번 미주친 이 운동 중국 얘기입니다. 신청년은 이 운동 당시 간행된 잡지입니다. 또 중심 인물 천도슈 나왔고요. 이 운동은 신해혁명 이후 일종의 계몽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유교사상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과학 강조 바로 신문화 운동이 답은 4번인데요. 기왕 선지들 19세기부터 있었던 중국의 여러 근대화 운동들 쭉 나왔으니까 한번 차례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문동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네요. 양문동. 자, 이 양문동은 저거죠. 그 아편 전쟁과 태평 천국 운동을 거치면서 그 서양 무기 우수성을 일단 인식한 한족 관리들, 리홍장 같은 한족 관리들에 의해 가지고 중국의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서양 무기 중심으로 서양 기술을 따라 배우자 그런 운동이 양문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문동 때 나타난 구호가 중체서용이죠. 중국의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따라 배우자 중체서용.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데 이 양문동으로 서양 무기 열심히 따라 배우고 군함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청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패했죠. 그래서 완전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따 가지고 제도까지 뜯어 고치자 그런 운동이 변법자강 운동이죠. 네, 이건 청일전쟁 패배 후입니다. 자, 그리고 1899년에 들어와서는 의화단이라는 종교단체에 의해 가지고 서양 세력들 배척하는 또 서양 선교사들 죽이고 또 여러 시설들 파괴하는 교회 같은 거 파괴하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화단 운동이 진압된 다음에 또 8개국 연합국가의 사이에 청나라와 사이에 신축조약이 체결됐죠. 자, 그래서 의화단 운동이 세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신문화 운동이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아까 전에 봤던 그 21개조 요구, 무효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1919년에 일어난 운동이 오사운동,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들, 양부운동 첫 번째, 그 다음에 변법자강 운동, 바로 곧이어 의화단 운동, 또 20세기 들어와서 신해혁명 이후에 신문화 운동. 자, 이거 제가 쓸까요? 신해혁명 이후에, 여기 썼네요. 이건 뭐, 자료에 나왔으니까 신해혁명, 그 다음에 마지막 오사운동 이렇게 잘 또 19세기부터 근대화 운동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8번 갑니다. 8번 다음 요구를 열강에 승인하자 저항운동 일어난 시기자. 요구하면 딱 떠오르는 게 21개조 요구가 떠올라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본 얘기가 나오고요. 일본이 갖고 있는 만주 남부 이권의 확장 강화, 그 다음에 독일, 이게 가장 핵심이죠. 독일이 갖고 있는 산둥반도에 관한 권리를 일본에 이양하는 게 인정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동맹국이었고 1차 대전 때 이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반도에 관한 권리를 일본이 가져올 속셈으로 일본이 1차 대전 때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그런 그 연합국 측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구사항들 21개조 요구죠. 21개조 요구. 그래서 21개조 요구 1차 대전 중에 당시 위안스카이가 정권을 잡고 있던 베이징 정부에 요구를 했고 베이징 정부가 거의 다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무효화시켜달라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요구했지만 파리 강화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파리 강화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항운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오사운동이 되겠죠. 오사운동. 네. 네, 바로 파리 강화회의가 앞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연도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렇게 중국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반제국주의, 반군벌 뭐 그런 것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1919년 오사운동 바로 파리 강화회의 다음으로 구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일단 1차 세계대전 발발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옆에 나라 세르비아 청년이 저격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발발한 전쟁 1차 세계대전 1914년이고요. 그리고 1차 국공합작 바로 이렇게 반제국주의 그다음에 군벌 타도를 목적으로 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잡은 바로 그 사건 1차 국공합작 1924년이고요. 그리고 27년에 난징에 국민당 정부를 수립했고 바로 이 사람은 장제스죠. 장제스가 국민당 정부를 수립하고 계속 국벌을 계속 하는데 바로 1927년에 이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국공합작 결렬됐습니다. 네. 그 다음 9번입니다. 긴 기간 동안 네덜란드 지배받다. 바로 그 인도네시아고요. 누가 중심이 되어서 인도네시아 국민당 결성? 바로 수카르노가 되겠습니다. 간디하고 네루는 다 인도 사람들이죠.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그 다음에 네루는 또 급진적인 성향이고 호찌민은 베트남이죠. 그리고 항우이는 아까 중국에서 나왔던 변법 자강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죠. 변법 자강 운동. 네, 그 다음 10번 문제 갑니다. 네, 10번 계속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민족운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배에 맞서 저항한 독립운동가, 영국의 관리나 경찰이 어떠한 위협을 가하더라도 폭력 쓰지 말고 바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하자. 그러면서 영국의 면직물 제품 사지 않아. 일종의 불매 운동이죠. 사용하지 않기 위해 직접 물레를 돌려 옷을 만들어 입었다. 바로 간디가 되겠습니다. 간디. 자, 그럼 간디의 대표적인 비폭력 불복종 운동 바로 소금 행진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이 그렇게 소금의 생산, 판매를 다 독점하고 소금에 세금을 물리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수백 킬로를 걸어서 바다까지 가서 직접 소금을 만들어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소금 운동. 자, 그리고 2번 베트남 공산당 조직한 사람은 바로 호찌민이죠. 네, 호찌민. 이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 하여튼 베트남은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3번 중화민국이 임시 대총통이 된 사람은 신해혁명 이후의 순원이고요. 그리고 3번 국민당 이끌고 북벌 단행한 사람은 장제스죠. 장제스. 그래서 난징에 수도를 세우고 북벌을 단행해서 1928년에 베이징 정부를 무너뜨려서 북벌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1928년 베이징 정부를 무너뜨리고 북벌 완성. 네, 장제스. 그 다음에 5번 터키 공화국 초대 대통령 된 사람, 즉 오스만 제국을 끝내고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갑니다. 네, 밑줄 이 국가로 옳은 것은 이 국가, 제국주의 국가들 침략 쪽에서 독립이지. 자, 이 선지 중에서요, 그런 제국주의 침략 와중에서 독립을 유지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국입니다. 태국. 동남아시아 태국. 자, 1차 세계대전에서는 연합국으로 참전했고요. 그 이후에는 청년 장교들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입헌 군주국. 자, 지금도 태국 보면은 아직도 뉴스 잘 유심히 보면은 지금도 태국에 국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왕이 있죠. 그래서 일단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공화정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일단 입헌 군주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12번 갑니다. 자, 12번 밑줄진 개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동맹국으로 참전했다가 패전하면서 위기에 빠진 바로 오스만 제국 얘기하는 거죠. 오스만 제국에서는 무스타파 케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이 연합국과의 독립전쟁을 이끌어 터키 공화국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끝났습니다.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다. 바로 그 무스타파 케말이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추진한 근대적 개혁 조치, 옳지 않은 거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1번 칼리프 제도 폐지.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즉 정치와 종교 분리했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1번, 2번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 이거 맞고, 두 번째 입헌 군주제. 자, 지금 공화국 수립했는데 공화국이란 의미가 왕이나 황제가 없는 군주가 없는 나라가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 실시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완전히 모순입니다. 그 터키와 튀르키와 관련돼 가지고 입헌 군주제 실시 이거를 또 개혁 관련돼 가지고 굳이 떠올린다면 바로 19세기 있었던 탄지마트 개혁 있죠. 네, 탄지마트. 바로 19세기 있었던 탄지마트 개혁이 이제 이렇게 튀르키예에서의 그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 이런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4번 여성의 참정권 인정했고요. 또 5번 터키 문자, 튀르크 문자를 새로 제정하는 문자 개혁도 했고요. 그래서 기왕 여기 나온 김에 답이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무스타파 케말이 공화국 수립한 다음에 실시한 개혁 조치, 칼리프 제도 폐지, 다른 말로 정치와 종교 분리,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 인정, 또 터키 문자 새로 제정하는 문자 개혁 같이 정리 쫙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난도 문제 갑니다.
13번입니다. 역시 이 파트에서는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의 순서를 묻는 거 가지고 제일 난도를 높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독일에게 계속 패하자 병사들 사기가 떨어졌다. 뭐 국민들 불만 꺼졌다. 이게 러시아에서 식량 배급, 전쟁 중지, 전제 정치 타도 등의 구호를 치며 시위가 전개됐다. 아직도 니콜라 2세가 지금 전제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위가 벌어진 거 결국 뭐겠습니까? 3월 혁명을 말하는 것이죠. 가는 1917년 3월 혁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레닌이 볼셰비키를 이끌고 3월 혁명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그 임시정부를 무너뜨린 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인 소비에트 정부 수립했다. 이건 또 11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혁명 시작과 그 다음에 11월 혁명 사이의 일을 찾으면 되겠죠. 1번 농노해방령. 아까도 봤지만 이건 1861년에 알렉산드르 2세가 바로 발표한 것이 농노해방령이고요. 2번 피해 일요일 사건. 같은 니콜라 2세 때긴 하지만 이거 1905년 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레닌이 신경제 정책을 실시한 건 1921년입니다. 네. 다 1차 대전 다 끝나고 또 그 전에 소비에트 정부 다 수립 끝나고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러시아가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한 거 이것도 소비에트 정부 수립한 그 다음에 1918년 초입니다. 그리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바로 이렇게 뭡니까 노동자들, 병사들, 뭐 그렇게 노동자, 농민, 병사들 같이 소비에트를 조직해서 이렇게 3월 혁명을 주도했죠. 자, 다시 되풀이합니다. 이 노동자, 병사, 농민들이 소비에트라는 그 자치적인 회의기구를 조직해서 이렇게 3월 혁명을 주도한 것은 맞습니다만 3월 혁명 직후에 바로 소비에트가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니고 기존 정치인들한테 정권을 넘겨줘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가 소비에트가 정권을 잡은 것은 즉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것은 11월 혁명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4번 갑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장이 제기된 민족운동입니다. 네. 아시아 쪽 얘기일 텐데, 자, 칭다오. 바로 칭다오가, 자, 뒤에도 나오지만, 산둥반도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네. 지금 칭다오 맥주가 유명하죠. 왜냐하면 이게 산둥반도가 아까 전에 산둥반도 이권은 원래 독일이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갖고 있던 이권을 뺏을 속셈으로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에 가입했다고 했죠. 바로 이렇게 칭다오를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맥주의 본고장, 독일 맥주를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칭다오 맥주가 유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칭다오 얘기 나오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미리학, 군사협정,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구 정해져. 우리 토지 어쩌고 하면서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그렇게 우리를 패전국 취급하지 말라. 그런 중국의 바로 민족운동, 오사운동이 되겠죠. 오사운동에 대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 베이징 정부. 자, 베이징 정부 무너뜨린 것은 아까 봤지만 장제스의 북벌에 의해 가지고 1928년 들어와서 베이징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이 일본이 산둥반도 이권을 포함해서 24일 21가지 요구하는 것을 베이징 정부가 다 받아들여주고 사인해주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게 베이징 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오사운동에 의해 가지고 베이징 정부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신축조약이 체결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신축조약은 1901년에 체결됐고요. 바로 이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이유죠. 네. 의화단 운동이 진압된 이후에 8개국 연합군과 바로 청나라가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베이징 대학생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답은 3번인데 답 찾았고요. 4번 러시아, 일본 등 8개국 연합군. 바로 이것이 아까 말했던 의화단 운동이고요. 5번 선지 입헌 군주제와 의회제 도입 목표를 했다. 이것은 또 아까 전에 캉유웨이 얘기 나왔습니다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뜨고자 했던 변법 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서술형 문제 가겠습니다. 서술형 먼저 15번 문제는 바로 레닌의 연설문이 자료로 나와 있고요. 바로 러시아 11월 혁명 배경서라는 겁니다. 두 가지 서술. 병사와 노동자 여러분, 이제 빵과 토지, 평화와 자유를 위해 일어섭시다. 전쟁을 계속한 임시정부. 자, 3월 혁명이 일어나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계속 독일과의 1차 세계대전 계속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권력을 소비자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게 됐다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11월 혁명의 배경을 쓰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시정부가 3월 혁명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가 국민들의 불만을 받아서 결국 11월 혁명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그 배경. 먼저 3월 혁명으로 들어선 임시정부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또 두 번째 계속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1차 세계대전을 특히 독일과 전쟁 계속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1월 혁명에 의해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제 레닌은 소비에트 정부는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에서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오사운동 이후 중국에서는 대중운동이 활성화되며 중국 국민당, 공산당 각각 결성됐습니다. 이 두 정당은 1924년에 서로 힘을 합치기로 한 거, 그걸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24년에 있었던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죠. 국민당, 공산당 합작.
제1차 국공합작. 자, 그럼 제2차는 뭐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1946년에 다시 2차 대전 아니죠. 국공내전이고, 자, 중일전쟁이 있은 1937년 이후에 또 2차 국공합작이 체결됩니다.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두 번째 서술약입니다. 중국의 두 정당이 위 1차 국공합작을 추진한 목적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오사운동의 취지에 비슷하긴 합니다만, 일단 제국주의 세력, 일본 같은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대항하고, 또 바로 중국의 적은 뭐 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 군벌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외국한테 계속 이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군벌 세력도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벌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1차 국공합작이 추진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밑줄진 기억운동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세 가지. 자, 어떤 운동인지 보면 간디가 나왔는데요. 인도 간디. 바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 세 가지 한번 사례 써보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적당히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영국 상품 사지 말자. 불매 운동. 또 대신 국산품 애용하자. 그런 운동. 그 다음에 영국의 공직 거부하고 또 세금 내는 건 납세도 거부하자는 운동.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지만 간디의 소금 행진. 이런 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사례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 혁명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의 이 파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